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19-1702고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까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사화되는 것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가 변동폭도 크고 뭐 하루하루가 이제 신풍제약 주주분들께서는 정신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나온 이슈, 오늘 이슈가 아니라 이제 어제 이슈였죠. 어제 이슈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처가 조금 그렇다 저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22일이죠. 오늘 11시쯤에 신풍제약 뇌졸중 치료신약 임상 2 비상 환자 모집 완료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십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리고 국내 3상 진입 허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고 제가 이게 진짜 이게 새로운 이슈인가라고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이 뇌졸중 이슈가 새로운 이슈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새롭게 나온 추가적인 기사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이 기사를 보면은 지난해 3월부터 19년도 3월부터 전국 14개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를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22일날 밝혔다라고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대로라면 2B 두 번째 B 임상 2상 A, B로 나눈 것 중에 B상 환자 모집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는데, 그 제가 이거 옛날에 마지막 환자까지 약물 주입이 끝났다고 얘가 나온 것 같은데 해서 다시 한번 그 정리해놨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10월 약 2달 전에 뇌졸중 치료신약 임상 사실상 마무리, 여기서는 2B상 마지막 환자 투약 완료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22일 오늘 밝힌 게 2B상 환자 모집 완료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약이 완료됐다는 거는 환자 모집을 다 하고 마지막 환자까지 그 투약을 한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2B상 환자 모집이 또 완료됐대요. 이게 뭔가 싶어요. 지금 계속 찾아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신풍제약은 향후 임상에서 도출될 통계적 유효성을 근거로 글로벌 제약기업 투자사와 라이센스 거래, 공동연구 투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내 3상 진입 허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때 환자 모집이 다 완료가 되고 마지막 환자까지 투약이 완료된 건데,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다 된 상태에서 투약까지 완료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기사. 근데 갑자기 오늘 2B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 그러면은 해석할 수 있는 게 환자를 추가로 모집한 건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추가로 모집한 게 아니면 이 기사가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B상 환자 모집이 완료된 게 오늘이라면, 그럼 이때 2달 전에 환자 모집하고 투약까지 완료됐다는 거는 뭔지, 즉 환자를 추가로 모집했다던가, 아니면 이 기사가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오타라던가, 이 세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환자를 더 모집해서 더 충분히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물을 더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임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임상 2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A상하고 B상이 있어요. 일단 1상하고 전임상은 뭐 지금은 의미 없는 거니까. 보면은 A상은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이 투약 약의 효력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얻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이제 약간 좀 정찰 보내는 약간 요런 느낌이라면, 이 2B상은 A상의 결과를 가지고 더 많은 모집단 환자를 대상으로 이 진짜 약이 그 데이터로 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절차 상에서 내가 며칠 동안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런 용량 등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잡는 그 임상 A, B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A상 소규모로 어느 정도 환자 모집을 해서 여기서 좀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해서 B로 넘어갔는데 2달 전에 환자 투여하기 완료됐다고 나왔고 그때 당시에 약 9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게 모두 다 팩트라면 여기서 환자 모집을 더 했겠죠. 예, 그거 말고는 지금으로서는 뭐 딱히 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유재만 대표님께서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 뇌졸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그 증권 방송에 나오시는 걸로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모집한 건지. 그러면은 발표를 안 하고 조금 연기가 된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사실 이 임상이 뭐 1년 한다 해가지고 1년 안에 모든 게 끝나고 1년 뭐 2년 한다 해가지고 2년 안에 모든 게 끝나고 뭐 그런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임상 연기되고 좀 시간 더 걸리고 하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는 악재로 사실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예, 되게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사실. 비일비재한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셔도 참고하도록 할게요. 여튼 어쨌든 간에 임상 2번째까지 완료가 되면은 3상 진입 허가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까지가 뭔가 이제 팩트로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왔어요.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국제학술지 게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생충학 국제학술지에서 클로로킨보다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이제 기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클로로킨은 뭐 크게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알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은. 예. 이미 결과론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피로나리딘과 알테수네이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실렸다. 산제프 크리슈나 세인트 조이스 런던 대학 의대 교수 등 공동저자 9인은 기생충 학술지인 여기다가 1월 호에 코로나19 대처하기 말라리아 예방제 약물 재창출이라는 논문을 게재를 했다라는 게 오늘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아, 좀 미쳤네요. 2시 40분? 근데 어제도 뭐 그런 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뭐 그 주가는 이따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제가 또 찾아봤어요. 뭐 그림도 뭔가 좀 전문적이긴 하죠. 피로날 알티스네이트 뭐 피로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이 누구죠? 이 교수님, 네, 의대 교수님을 검색하고 막 찾아보니까 여기서 서치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PDF 파일도 제공이 돼가지고 이거 제가 영어를 다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봤는데 이런 그 동일한 그 사진이라든지 표 이런 부분이 밑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또 제가 이게 지금 진짜 약간 프레시한 재료인지 뭔가 갑자기 없던 게 튀어나온 건지 이게 없던 게 나온 거라면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많이 안 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 뇌졸중 이슈도 결국 찾아보니까 아직 팩트체크가 정확하게 된 게 아니죠 지금. 환자 모집에 대해서 환자 모집을 했는데 더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마지막 환자 투여했다는 게 뻥인지 그거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사실 이것도 약간 재탕 느낌이에요 사실. 2020년 10월 19일 날 게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다시 1월 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제가 봤을 땐. 그죠? 그래서 역시 주가에도 처음에는 새로운 재료인가? 새로운 그 모멘텀인가? 새로운 알지 못하는 정보인가? 라고 했는데 주가가 막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역시 10월에 나왔던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죠? 뭐 1월 호에 실린 건 맞는 것 같아요. 1월 호에 실린 건 맞는데 여기 나오죠? 제뉴얼이 2021
이렇게 나오는데 첫 개시가 이번 1월 호가 아니라 10월 달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이거는 제끼고 아이고, 그 예전에 이 용도 변경에 있어가지고 과거 이때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 치료제 용도 변경 이런 이슈가 또 기억이 나서 또 찾아봤는데,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이 1월 호에 들어가서 좀 한 번 더 타고 들어가 보면 전염병 대처역에서 말라리아 예방제 용도 변경, 이것도 번역을 돌려보면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션 에키슨 박사님 막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재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마땅히 뭐 내 밑에 내용은 똑같고요. 아까랑. 그러니까 뭐 좋다는 내용이 한 번 더 실린 것 같습니다. 좋다는 내용이 한 번 더 실린 것 같아서, 이게 그 만약에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피라맥스의 효능이 어떻고 뭐 닥터심 그 유튜버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뭐 나파모스타트라든지 니클로사마이드라든지 레보비르라든지 뭐 항체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주시는데, 이 피라맥스가 실질적으로 지금 임상이 지연되고 뭐 남아공 임상도 조금 연장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거든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리스크. 다만 그 일반 투자자들이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바이오 기업 안에서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연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타이트하게 피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강약품도 똑같이 그랬으니까. 네. 근데 이미 이제 뭐 손쓰기 힘드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근데 뭐 댓글 보니까 뭐 일단 익절하고 보겠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뭐 그거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는 뭐 네, 본인의 선택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사실 거래량이 자꾸 밑에서 터지는 게 좋진 않아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물량을 다 정리 안 했다는 가정하에 11만 5천 원은 지켜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반등을 좀 주고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에는 조금 밀려가지고 11만 9천 원에 좀 마감이 됐는데, 그 댓글 중에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그 보시는 대로 만약에 이 2달간의 매집을 거쳤다, 2달간의 매집을 하고 여기 위에서 다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없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물량을 갖고 와서 여기다 팔아치워도 할 말이 없는 구간이다. 예. 근데 만약 얘네들이 여기서 물량을 다 갖고 온 물량을 다 팔아치우지 못했다면 마지노선 이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을 좀 해주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16만원 구간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지루하게 보여줬던 하락과 행보의 구간에 다시 진입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원리가 그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물량을 모아서 이 주가가 강하게 거래량을 터트리고 날렸을 때의 마지막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게 재료 이런 거 다 떠나서, 수급 다 떠나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주고 좀 지켜주면 좋았던 자리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구간으로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지 않다고 봐요.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6개월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남아공 임상 사실 6월까지라고 해도 그 전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고 하다 봤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했던 임상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뭐 의미 있다라고 하면은 더 당연히 빨리 발표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맥시멈 기간이 정해진 거죠. 부강약품처럼
부양분도 한 번 연장했지 않습니까? 신풍장도 한 번 연장한 거니까. 근데 일단 국내 임상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아직 연장에 대한 그건 없고. 왜냐면 신풍제약이 임상이 의약품안전나라 기준으로 6월로 나와 있으니까, 내년 6월로. 내년 6월에 끝난다는 건데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발표할 법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뇌졸중 임상이라든지 피라맥스의 효과라든지 그런 걸 다 차치하고, 그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 내가 조금 최대로 봐야 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6월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 피라맥스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런 얘기도 많았었죠. 얘네들이 엄청나게 사는데 한번 얘네들이 이렇게 손해보고 사겠냐, 얘네들이 이만큼 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틀린 기대는 아니니까 제가 이거를 좀 합산을 해봤습니다. 이 10일부터 기간이, 매동상 기간이 엄청나게 매수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총 수량은 얼마고 총 순매수라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 계산해봤거든요. 왜냐면 여기 눌러보시면 추정 평균가가 나와요. 근데 이 추정 평균가는 뭐 과거 데이터가 반영된 게 아니라 그냥 당일 순매수라면 어느 정도 평단가에 맞춰졌는지, 뭐 순매도라면 어느 정도 평단가가 맞춰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 당일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10일부터 22일 오늘까지를 봤을 때 여기에 이날 12월 10일, 11일, 14일에 매수한 수량이 전체 수량의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총 수량 자체가 95만 1000주거든요. 근데 이날만 82만 주 샀고, 그리고 뭐야 이거 뭐 이래, 82만 주 샀고 여기서 81만 주 빼면은 약 13만 주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틀날 다음 날까지 하면은 8만 주가 까져요. 그럼 여기서 들은 게 거의 5만 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14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이거를 순 매수 금액으로 따지면 1770억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량이랑 금액이랑 해서 이 총 그걸 다 했을 때 얘네들이 이게 다 순매수로 갖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평균 가격이 대략 18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18만 6천원이 차트상에서 여기죠. 왜냐면 여기서 너무 많이 샀으니까. 그러면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야 여기서 물량을 엄청나게 평균 단가가 18만 6천원 정도 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1700억 정도가 여기서 거의 매수가 들어간 거라면, 반등을 해서 니들이 밑에서 물량을 양봉을 만들던지 아니면 더 사가지고 반등을 줘야 니들이 수익 구간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런 기술적이고 수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만 보면은 물량을 여기서 들어간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밑에서 계속 사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터질 때 반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사실 연기금, 뭐 투신 이런 애들은 그 운용 자금을 따와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거에서 돈을 버는 쪽이 있고, 아니면 일정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00%라는 비중 하에 뭐 어떤 종목을 나눠서 매수를 해야 하는, 뭐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포트를 채워야 하는 그런 계약 같은 걸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사둔 건지 그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가끔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주식을 못하면 안 되는 포지션이어가지고 얘네 쪽에서 60만 주가 들어간 거면 뭐 굳이 여기서 의미를 찾자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쟤네들은 만약에 이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80만 주에 들어오고 주가를 반등 탁 주고 뭐 한 40만 주,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털었으면은
이해가 돼요. 쟤네들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18일날 2,000주 뺀 거 치고 다 매수가 들어온 거면 쟤네들이 무슨 꿍꿍 진짜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온 건지 저는 쟤네들이 물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수치상으로는 물렸다고 볼 수 있는데 쟤네들이 이유 없이 저렇게 그냥 가만히 대량 순매수 한 17만 얼마야? 1,500억 원어치를 사놓고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거 같진 않고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무슨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온 건지 투자의 관점으로 넘어온 건지 두 번째 저 매동 보시면 개인이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투신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그럼 얘네 둘 누군가 창구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뭐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계약을 했는지 통해서 일로 넘어간 거라고 봐요. 넘어간 거라고 보면은 제 뇌피셜로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한된 금액일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가격에 그냥 사놓고 있어도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어쨌든 개인들이 개인 창구에서 매도가 70만 주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또 70만 주, 58만 주 들어갔다는 거 보면 결국 이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얘네들이 여기서 팔아서 투신이 여기서 샀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친구가 야 내가 주가를 너한테 10만원에 넘길게. 그럼 너가 10만원에 사줘. 그럼 주가가 떨어져요. 그 뒤로.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야 니가 10만원에 사라고 해서 샀는데 주가 완전 개박살 나는데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방송이라서 말이 조심스러운데 뭐가 있지 않고서는 이 짓거리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두 가지의 관점을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투신해서 이거 진짜 투자 관점으로 내가 들어온 거야. 혹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잠겨도 크게 상관없는 자금. 저기서 물량이 안 나와도 되는 자금. 그냥 저렇게 해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여기서 물량을 내가 떠받아도 얘가 별로 뭐 싫은 소리 안 하는 해코지 안 하는 그런 물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가능성을 열고 보면은 회사들 간의 거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에요. 회사들 간에 무슨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거 아니고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저 수급에 대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만원의 주가를 누군가한테 사달라고 아무 뭐 대가도 없고 그냥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종목이라서 샀어요. 주가가 완전 빠져요. 많이. 지금 그 평균 단가 저희가 아까 18만 6천원 계산한 기준으로 마이너스 36%거든요. 그럼 1,500억에 마이너스 36%인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내가 그거를 1,500억 원어치 산 사람이 마이너스 36%를 1,500억을 맞아도 뭐 별다르게 말 안 할 만한 뭔가의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드린 대로 투자 관점밖에 없거든요. 또 음모론이라고 또 뭘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않고서는 이게 뭐 해석이 안 되니까. 그죠? 왜냐면 뉴스는 나온 대로 다 나온 것 같고 뇌졸중도 뭔가 애매하고 환자 모집 2달 전에 투약 완료했다는데 갑자기 오늘 환자 모집 완료됐다는 기사 나온 것도 이상하고 저 고점 구간에서 대략 한 19만원 구간에서 1,500억 원어치를 받아줬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뭐 학술지에 기재됐다는데 그것도 10월에 한번 나왔던 얘기고.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궁금한 종목이네요. 계속. 제가 이 신풍제 영상을 찍기 전에 진짜 팩트 체크를 하려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인터넷 뒤져보고 장 끝나고부터 계속 찾아봤거든요. 영상 찍는 시간 제외하고는. 제 머리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짓거리를 여기서 한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이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도 없고 뭐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혹은 뭐 그런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또 신기하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1,500억 원어치를 여러분이 샀어요. 누구한테.
마이너스 36% 맞았어요. 1,500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가만히 있어요, 지금. 왠진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라면 진짜 투자 관점. 이렇게밖에 이거는 일단 해석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별별 걸 다 해봤어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이거 다 계산해보고, 이거 다 계산해보고, 이거 도대체 왜 여기, 어차피 비중이 여기서 90% 이상이 지금 순매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도대체 이 짓거리를 왜 하지? 왜 하지? 했는데 저는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렇게 사줘도 마이너스 36%를 1,500억 원어치를 물량을 받아서 마이너스 36%가 두들겨 맞고 있다는데 가만히 있는 거면 도대체 뭘까요? 아, 여기서 엄청나게 수익을 본 사람이 한 3천억 몇천억 사가지고 수익 다 보고 그래 내가 좀 딴 돈에 반만 가져갈게 뭐 이래서 받아준 것도 사실 아닐 것 같고 그쵸? 제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저는 뭐 그 직접적인 그 정보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풍제약에서. 다 투자자들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뭐 뇌피셜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팩트는 기사가 좀 이상하다 뇌졸중. 근데 회사에서 뭐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있나 혹은 뭐 뇌졸중 관련해서 뭐 좀 연기되거나 환자 모집을 더 하겠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기사도 뭐 효과가 있다 뭐 학술지에 다시 게재가 됐다 한 것도 제가 볼 땐 3개월, 2개월, 3개월 전 기사가 다시 나온 것 같고 그쵸? 근데 짜증나게 거래량은 신나게 터지고 주가는 뭐 반등할라 치면은 폭탄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을 해보면 알다가도 모르겠다. 네, 지금은 알다가도 모른다는 게 뭐 피라맥스의 효과 이런 걸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 주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제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이거 기사 찾아보면서 이거 도대체 뭐지? 왜 이러지? 나라면 과연 저런 행동을 하고 가만히 있을까? 나라면 저 행동을 왜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결론은, 일단 제가 마이너스 1,500원어치 사가지고 마이너스 36% 두들겨 맞고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가만히 있는 거면, 뭔가 이렇게 B2B로 뭔가 이 얘기가 오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걸 뭐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혹여나 이 지금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어떻다라는 게 있으면은 저도 좀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지금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사라든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도 주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좀 반등을 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일은 좀 반등을 주는 게 맞고 반등을 안 주면은 그때는 또 그때 가봐야죠. 왜냐면 11만 5천원 거의 뭐 언저리까지 왔다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차트 분석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의미가 없고 뭐 밑에 어디까지 빠질까요? 열린 구간이 어딜까요? 라고 하면 저도 잡아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서 지지가 저항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의미 없다. 지금은 의미 없고 이 어제랑 동일하게 그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회사에서 빨리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 기사 자체도 저 기자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쓰셨겠지만 앞뒤가 또 안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고 댓글에 욕만 쓰지 마시고 한번 자유롭게 의견을 좀 주시면은 저도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주주분들도 힘들 내시고 제가 또 어제 감정이입 해가지고 진짜 회사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드시겠죠. 힘드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신 다음에 말씀 자유롭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나옵니다. 아직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요 친구 추가 해주시되 사칭 채널을 좀 주의해 주십시오. HBTV 천사로만 나오는 계정만 저희 담당 팀장님 계정이고 나머지 계정은 다 사칭입니다. 다 사칭 계정이에요. 다 이렇게 뭐 1대1로 뭐 해주겠다 이런 거 다 사칭 계정이니까
조심하시고, 저희가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어요. 2021년 미리 한번 같이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인상되니까 2021년 미리 한번 같이 준비해 보실 분들은요,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1부터 0, 100까지 가감없이 다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퇴근하기 전에 좀 더 보고, 좀 내일은 좀 보다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